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미인을 지칭하는 고사성어, 사자성어들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참 요즘은 이쁜 여자들 많고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은 다 모두가 원하는 바죠. 노력하고 또 가꾸고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고 있는데요. 옛날에도 이렇게 예쁜 여자들은 임금이나 남자들에게 아주 대접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인을 상징하는, 미인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를 배우는데요. 보통 미인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들은 그런 미인들이 너무 좋아서 시구절로 표현할 때 그 시구절에서 미인을 지칭하는 말을 딱 떼다가 미인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 고사에서 많이 오는 사자성어들이 많은데요. 중국에는 이쁜 여자들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는 일이 많지요. 이제 고대로 가면 은나라 주왕 때 달기라는 여인 때문에 망하게 되고, 또 주나라의 이왕 때는 포사라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되죠. 조금 더 들어가서 항우는 우미인이라는 미인을 데리고 있었고, 오나라에는 서시라는 여자 때문에 미인계로 인해서 또 오나라가 망하게 되죠. 마지막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양귀비라는 미인 때문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중국에는 이렇게 달기, 포사, 우미인, 서시, 그 다음 이렇게 양귀비,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요. 그 여자들이 임금 옆에서 임금을 아주 혹하게 하고 임금을 정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나라가 망했다고 평가들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국지색은 한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기울경, 나라국, 어조사지, 빛색, 여기에서 빛색은 여자 색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색을 밝힌다 할 때도 이 색자를 쓰는데 여자로 보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다라고 하고요. 한일, 돌아볼고, 기울경, 성성. 한 번 돌아보아 성을 기울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 여자가 한 번 뒤돌아보면 한 성이 망하더라라는 19절인데요. 한나라 때 악공이었던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연주를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임금 옆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다가 시를 하나 하는데 그 19절에 이렇게 한 번 돌아보아 성을 기울 만한 여인이 있었네 라고 하니까 이제 한무제가 진짜 그런 여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지금 저렇게 연주하는 이연년의 여동생이 참 그렇게 미색이 좋고 그런 여자입니다 라고 해서 데려와 봐라 해서 이연년의 여동생을 자기 부인으로, 이부인으로 삼게 되는 고사예요. 그때 얼마나 예쁜지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 그 다음 성을 다 함락시킬 정도로 한 성이 하나씩 무너지게 할 정도로 그런 여자에서 그때부터 경국지색은 아주 미인, 뛰어난 예쁜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한자입니다. 두 번째, 화용할 때도 꽃 같은 얼굴이죠. 꽃화 얼굴용, 달월 모습태, 달 같은 자태를 갖춰다 해서 이백의 시에 나오는 미인을 상징하는 모습인데요. 아마 이백이 썼던 시라면 당나라의 양귀비를 비유할 겁니다. 그래서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자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매끈한 몸매를 또는 그런 깔끔한 자태를 표현할 때 이쁜 여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인의 상징을 외모로 많이 보지만 정말 미인은 외모보다도 마음씨가 착하다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바른 사람, 넓은 사람, 올바른 사람, 그러다 보면 얼굴에 그게 쓰이니까 더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인이 아니어서 또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화용어태. 세 번째, 이것도 가인방명이라고 해서 이것도 송나라의 시인 소식이라는 사람 시에 나오는데요. 아름다울까 사람인 열불박 목숨명, 원래는 가임명박이라고 나오는데 박명이라고 바꿔서 요즘 불러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는 목숨이 길지 않다. 얇을박은
짧게 살더라 해서 아름다운 여자는 장수할 수 없다, 단명한다 이럴 때 미인방명인데, 이렇게 짧게 살더라도 예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미인을 보통 가인방명 또는 아래를 얼른 바꿔서 미인방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쁜 여자들이 오래 살 수 없는 이유가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이 많이 그런 미인을 가지고 싶어 하면서 가만두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스스로 그렇게 미를 가꾸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있겠습니까? 요즘 연예인들 보시면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고 주사 필러를 넣고 많은 행위를 하잖아요. 그것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성형외과 가서 그런 걸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만 된다면 참 좋지만 때로는 늙어가면서 생기는 웃음주름도 또 하나의 훈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마 미인은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오래 살지 못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인방명, 가인방명. 네 번째, 단순 호치인데요. 붉을단, 입술순, 힐호, 이치입니다. 붉은 입술에 하얀 치아다 또는 명모 호치다 해서 밝을명, 눈동자모, 힐호, 이치입니다. 맑은 눈동자에 하얀 치아를 가지면 예쁜 미인이다. 이것도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치아가 하얗지 못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 기름진 음식을 헹구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데 양치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 그 차를 마시는 것 때문에 착색이 되어서 이가 하얗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붉은 입술에 아주 대조적으로 빨간 거와 하얀 거를 해서 호치를 가진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깨끗하고 예뻐 보여서 표현하고요. 또 눈이 아주 예쁘고 맑으면 명모호치라고 해서 단순호치, 명모호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결론적으로 치아 하얗고 또 예쁜 깔끔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눈동자 예쁘면 미인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지금도 치아 하얗고 치결이 바른 사람들 예뻐 보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것보다 이목구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피부가 깨끗하고 예쁜 사람이 더 미인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호치, 명모호치도 미인을 상징할 때 외모적으로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보화형으로 가시면 눈설, 살갑부, 꽃화, 얼굴용인데 이것도 19절에서 나오는 건데요. 눈같이 깨끗한 피부와 꽃 같은 얼굴이다 라고 해서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피부가 예뻐야 더 예뻐 보인다는 건데, 양귀비는 상당히 당나라 현종이 예뻐하긴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림을 보면 상당히 이뻐 보이는 여자는 아닙니다. 약간 통통하고 키도 작고. 그런데 현종이 더 예뻐했던 이유가 양귀비의 피부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얗고 부드럽고 예뻤대요. 촉감도 좋았고. 그래서 양귀비가 그런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현종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밤에 더 좋아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양귀비는 자기 피부를 관리하는 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사치를 하고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눈같이 하얀 피부를 표현하는 한자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수화 폐월도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잘 보시면 부끄러울 수, 꽃화, 꽃들도 부끄러워했고, 폐월, 달이 안 떴다라고 해서 이쁜 여인이 딱 나타나면 꽃도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숙였고 달은 아예 뜨지도 못했다, 나오지도 못했다라고 해서 누가요? 미인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자연 환경 자체가 이렇더라라고 해서 수화폐월이라고도 해요.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미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일곱 번째, 치머 나간이라고 해서 가라앉을 침, 물고기여, 떨어질 악, 낙, 기러기 안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19절에서 미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물고기가 어떻대요? 가라앉아. 물고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 다음 날아다니는 기러기가 훅 떨어져요. 참 좀
너무 오버스러운 해석이긴 한데 이렇게 미인을 보면 자연들이 꽃도 달도 물고기도 기러기도 미인 앞에서는 아름다움을 자태를 아주 뽐낼 수도 없고 비교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미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 6번, 7번은 참고하시고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다 아실 건데 절세, 가히 날 때 이 절자를 끊을 절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뛰어날 절, 여기도 똑같아요. 뛰어날 절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자다, 사람이다 해서 절세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절세가인. 요즘에 미의 기준은 다 외모로만 하는데 정말 외모와 안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바른 사람이 진짜 미인이죠. 절세가인. 열 번째도 아홉 번째도 천하 절색이다 그러면 똑같은 말이죠. 하늘 아래에서 뛰어난 여자. 색자는 아까 경국지색처럼 여자 색자로 보셔서 천하 절색이다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열 번째 해어화라고 해서 풀해 말씀어 꽃화인데 말을 풀어주는 꽃이다라고 하는데요.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이렇게 많이 칭찬하는 시들을 쓰잖아요. 한 번은 이건 시가 아니라 이제 그 당나라 현종이 양귀비를 어떻게 맞이하냐면 양귀비는 원래 당나라 현종의 아들 18번째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예뻐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렇게 부인을 삼고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하루는 나들이를 가는데 이렇게 이제 연꽃 구경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꽃이 정말 예쁜데 그 연꽃을 보면서 현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어화라고 해서 말을 풀어주는 꽃보다 저 연꽃이 이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말을 풀어주는 꽃이 난 더 예쁘다 이 말은 자기 말을 헤아려 주는 꽃이거든요. 자기 옆에서 양귀비가 아주 말을 잘 듣고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잘 대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귀비가 저렇게 예쁘게 피는 연꽃보다 더 좋아 예뻐. 그래서 말을 풀어주는 내 말을 헤아려주는 꽃이 바로 양귀비를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그때부터 미인을 헤어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입니다. 오늘은 미인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들 좀 보셨는데요. 경국지색, 화용월태, 가인방명, 미인방면, 단수노치, 명모호치, 설부화용, 수화패월, 그 다음 치머나간, 절세가인, 천하절세, 해어와 이런 고사성어를 보셨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제가 고사성어를 주제별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하신가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한자를 놓으시면 거기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면서 사자성어 읽기 한번 연습하시고 또 이런 영상이 좋다 그러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무료로 이렇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고사성어 이야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고사성어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